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하는 나도 아는 증여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새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트렌드일 정도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명절 세뱃돈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런 증여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세대 생략 증여 중에 미성년 세대에 대한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그 금액이 훨씬 크기도 하고, 또 2014년에서 2018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분석한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모두 5조 6,651억 원의 세대 생략 증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 기사를 같이 봤는데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가 건수로만 보면 이 5년간 89%, 거의 90% 정도 이뤄졌고, 그리고 금액으로만 보면 1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좀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세금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만큼 어린 나이에 그리고 자녀 세대 하나를 건너뛰어서 주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세금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통계를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 손자녀를 2배 정도 더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더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좀 더 잘 살기 어렵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봐도 조금 더 여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대 생략이라는 용어에서 뭔가 생략되는 말에서 어떤 페널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 세대 생략 증여가 일반적인 증여랑 달리 세금을 조금 더 내셔야 되는데, 세대 생략 증여와 관련된 법 내용을 간단히 같이 보면 그 상증세법 제57조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 과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가산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 산출세액이라는 용어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산출세액은 증여재산에서 비과세 등의 차감할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공제액, 즉 자녀나 부모님께 증여할 때 5천만 원 기억나시죠? 이 증여공제액도 뺀 금액을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여로 받은 돈에서 차감할 것을 다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결국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된다는 것은 세율이 30%만큼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손자녀가 미성년자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증여재산가액, 그러니까 받는 돈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0%가 아닌 40%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꽤 큰 돈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미성년인 손자녀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더 과중하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슬픈 가정이기는 한데, 만약에 자녀분이 먼저 사망을 하셔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런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율이 할증되는데도 요새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증세는 받는 사람별로 또 받는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는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누어서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녀 한 명에게 100억을 주는 것보다 자녀 1, 2와 손자녀 1, 2, 3 이렇게 5명에게 20억씩 나눠지는 것이 할증 세율을 고려하더라도 더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향후 가치가 높아질 재산의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낮을 때 미리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주면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자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손자녀의 이 재산 증식에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은 상속일 5년 이내에 준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준 재산이 합산되는 자녀의 경우보다 훨씬 절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럽네요. 이렇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 생각해보면 반드시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례처럼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어린 손자녀에게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이제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을 증여하고 어떤 법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자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미성년 손자는 이 재산을 증식시킬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증가한 가치만큼 추가로 증여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손자녀나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처럼 나이나 직업 그리고 소득 여건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수증자가 내야 할 그 증여세도 애초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만큼 다시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할증가세 외에도 이제 추가로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대생략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에 비해서 그 대상과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절세하는 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도 아는 증여세였습니다.